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급격하게 이제 컨테이너가 많이 발주가 됐는데 하반기에는 LNG 선박을 발주할 물건이 또 많이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하반기에도 발주가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허란의 경제 한 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끼는 조선업 과연 랠리에 들어간 것인지를 살펴볼 텐데요. 든든한 한 끼를 책임져 주실 엄경아 신영증권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해운사들의 선박 발주가 늘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해운업계와 조선업계, 배를 만드는 조선업계의 관계가 어떤 건지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바이어와 셀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운업체들이 배를 가지고 물건을 수송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배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 해당이 되고, 조선업체들은 그 필요로 하는 선박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제 공급자이면서 셀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바이어가 돈을 잘 벌어야 셀러인 조선업계도 좋아지는 거겠네요.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해운업계와 조선업계의 호황기에 좀 시차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해운업체들이 운송을 통해서 돈을 매년 잘 버는 것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뭐 몇 년에 한 번씩 좀 호황이 와서 돈이 벌리면 한 6개월에서 1년간은 그 본인의 어닝에 많이 치중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미래 영업을 위해서 언제 발주를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기간이 좀 필요하니까 실질적으로 발주로 이어질 때까지는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에 간극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해운사 대신에 차라리 조선주로 대응하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해운업체들 주가가 이제 거의 지금 만 1년 정도 랠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해운사들은 이 운임의 움직임에 되게 민감한 편입니다. 근데 이 운임이라는 게 짧게 발표되는 건 매일매일 발표도 되고요. 뭐 길게 발표되어 봤자 뭐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가 돼서 선행지표의 발표 그 속도가 되게 빠른 그런 산업이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이 운임이 이미 막 5배 막 이렇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이 운임이 더 오를까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는 편도 많고, 사실 이 정도 운임이 올라서 해운사들의 어닝이 사상 최고치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이 운임이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막 해운사들이 막 돈을 못 벌고 이러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행지표로 보는 이 지표 자체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가는 이 산업이 호황인 거랑 조금 어떻게 보면 다른 문제거든요. 그냥 지금 현재 수준만 유지를 해도 되는데 만약에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되면 해운업체들 주가는 조금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을 많이 번 주체들이 향후에 발주를 해서 조선사들의 미래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추정이 되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미리 길목에 가서 기다리는 게 조금 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편하지 않겠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특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기에는 묵직한 조선주가 나을 수 있겠네요. 네네. 이제 정말 오늘의 주제인 조선업계가 과연 2004년도 브릭스 신흥국 랠리 이후에 대규모 선박 발주가 막 쏟아지는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것이냐 아니냐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때와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뭔가요? 일단 비슷한 점은 전방산업의 움직임이 조금 비슷한 편이고요. 저희가 전방산업이 이제 아까 해운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반적으로는 원자재가 먼저 들어가고 완성품이 나오고 이 순서라서 저희가 원자재 수송 운임이 먼저 오르고 나중에 완성품 수송 운임이 나중에 오르는 그림이 정방향으로 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2004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거꾸로 반복이 되었던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선사들의 운임이 먼저 오르고 벌크 선사들의 운임은 조금 나중에 오른 편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해운사들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컨테이너 선사들은 운임이 오른 것으로 돈을 벌어서 발주를 상당히 열심히 하고, 벌크 선사들은 그래도 이전보다 높은 운임이긴 했지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운임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가지고 발주를 안 해서 오히려 그 뒤에 배가 모자라면서 더 운임이 크게 올랐었거든요. 요즘에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컨테이너 선사들 작년에 돈 많이 벌어서 작년 4분기부터 지금 올해 1분기까지 상당히 많은 양의 발주를 했고, 벌크 운임도 열심히 오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크 선사들은 발주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변방 업체들의 그 어닝이 좋아지면서 조선업체로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초입 국면인 거는 비슷한 상황이고요. 조금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보면 2004년 이후의 해운의 호황에는
사실 중국의 철강 비즈니스 확대라는 큰 타이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원재료가 필요하니까 계속 화물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시장에다 계속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도 과연 그렇게 큰 수요를 몰고 올 뭔가 하나의 타이틀이 있을까? 이제 그걸 생각해 보면 그게 조금 긴가민가한 상황인데, 만약에 그런 부분까지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좀 확대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프라 투자는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의한 것들, 이거 관련 산업들이겠죠. 근데 그 그린 뉴딜이 뭐 전기차부터 시작을 해서 뭐 친환경 에너지 이런 거면 왠지 철강은 뭔가 크게 원자재도 막 들어가고 완성품도 들어가고 나왔다 이럴 것 같은데, 미국의 인프라가 중국의 철강처럼 이렇게 운송 시장을 크게 할 수 있을까요? 그 미국의 인프라 투자 예산의 그 분류를 좀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뭐 기본적인 하드웨어 인프라, 뭐 철도, 항만, 항공, 그러니까 공항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이제 철강제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철강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는 국가들에서 많이 만들어서 수출을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뭐 분당 같은 신도시가 하나 생길 때 이럴 때 보면 인천항구가 터져나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그런 도시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수송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조선 업황 랠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해도 될까요? 저희는 좀 초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니까 물론 2004년의 슈퍼사이클만큼은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일단 해운사들 시황이 좀 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동안은 상당히 안정적일 거라고 저희는 보는데요. 사실 해운사들이 돈 벌어서 할 거는 배를 발주하는 거 말고는 크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해운사들의 운임 쇼크는 공급 쇼크로 많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많은 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에서 소화를 해 나가다 보니 운임이 빠지는 것으로 반응이 오는 건데, 올해와 작년에 많이 번 돈으로 발주한 선박들은 대체로 23년부터 많이 인도가 될 예정이고요. 지금 발주한다고 해서 선박을 내년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1년과 22년은 조금 배가 이렇게 들어와서 시장에 너무 많은 배가 돌아다니는 그런 리스크는 상당히 제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조선 업체들도 내년까지는 수주를 받는데 크게 이상이 없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배가 만들어져서 이제 폐기 처분될 때까지 이 폐선의 주기를 20년으로 이제 잡고 본다면 2004년도부터 2008년 사이에 슈퍼사이클이 있었잖아요. 요때 나왔던 배들이 폐선될 때까지는 2024년 이후로 좀 내다봐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본격적인 랠리는 아니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이 계세요. 일단 폐선 주기는 20년이 아니라 30년 정도이고요. 30년으로 보는 게 더 맞나요? 예, 저희가 2006, 7년 요 사이를 선박 시장의 30년 만의 호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30년 전이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오일 쇼크로 상당히 많은 배가 발주가 되었던 시기고요. 그 배들이 나왔다가 30년을 다 쓰고 나면 또 교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많은 선박들이 발주가 되는데, 그때가 이제 그 이전에 말씀하셨던 그 사이클이고, 저희가 그와 같은 대사이클이 온다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시기적으로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지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이클의 한 절반 정도를 온 상태인데, 저희가 2006, 7년에 그 큰 사이클일 때 정말 글로벌 조선 업체들이 많은 증설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공급 과잉이 엄청 심해진 상태였는데, 지금 조선 업체들의 건조 역량은 고점 대비해서 한 40% 정도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망한 회사들도 있어서 그런 거죠? 엄청나게 많이 망했고요. 실제로 뭐 도크를 띄어서 파는 회사도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예전만큼 굳이 많이 만들 만큼 발주량이 나오지 않아도 이 조선 업체들의 도크가 차면 이 가격이 오르는 거는 당연한 것이고, 이 도크가 참으로 인해서 조선 업체들이 이제 영업적 안정성을 찾는 거거든요. 도크라는 거는 뭘까요? 이 배는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저희가 현지에서 만들어 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바닥으로 쑥 파진 어떠한 구조 안에서 만드는데, 그게 조선소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입니다. 그래서 보통 1년 회전율을 한 10회 내외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도크에서 배 10개, 네, 10척 그 정도. 만든다. 그래서 저희는 도크가 3개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한 30척 정도 만들겠구나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차 있으면 저희는 스케줄이 지금 꽉 차 있으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튕기는 거죠. 좀 비싸게 받을게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만큼 막 1년에 막 5천만 톤씩 그렇게 발주가 나오지 않아도 조선업체들의 배가 충분히 불러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 효과와 다시 전방 산업이 턴어라운드하는 효과가 더해져서 저희는 이제 시장이 다시 좀 호황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서 코로나 발주로 일단 2022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배의 발주량이 급증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 하반기에도 발주가 이어질까? 현재 뭐 발주를 많이 여전히 내고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항상 조선업체랑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몇 척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가 안 가능한가, 그리고 선박의 스펙은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은 뭐 가격은 어느 정도에서 합의를 볼 것인가, 이제 이거에 대한 내고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합니다. 뭐 일반 배라고 하더라도 몇 개월 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그 내고가 진행이 되는 게 일단 많이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여전히 저희는 발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 4분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 너무 급격하게 이제 컨테이너가 많이 발주가 됐는데, 왜 그런 거예요?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을 제일 많이 벌었거든요. 아, 컨테이너 선사들이 돈 버니까, 그러니까 해운사 전방이 돈 버니까 주문을 넣은 거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는 사실 LNG 프로젝트들이 이제 가동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LNG 선박을 발주할 물건이 또 많이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하나의 선종만 상당히 좋은 거는 사실 조선소한테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고요. 여러 선종이 잘 섞여서 나오면 되는데, 이제 국내 업체들이 특히나 강점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선종이 이렇게 연이어서 발주가 많이 나올 예정이라 저희는 하반기에도 발주가 많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발주량이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한 거는 코로나 동안에 발주를 못해서 그게 밀려서 된 거죠. 사실 그 이전부터 지금 거의 2년 동안 발주를 못한 상황인데요. 이 선박 시장이 2019년에서 20년으로 넘어올 때 이 환경 규제가 되게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주들은 보통 그거에 대한 대응을 관망으로 하는 편인데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선박은 그 자산군 중에서 부동산 자산인데요. 이 자산에 투자를 해서 30년을 쓸 주인인데 함부로 뭔가 스펙에 맞지 않는 거를 투자를 해서 못 쓰게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그냥 참는 겁니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지켜보자라는 의미에서. 그래서 19년에도 그런 걸 지켜보면서 발주량이 적었고, 20년 돼서 2분기에는 전 세계 락다운이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해상 물동량이 줄겠지라는 예측 하에 지금 우리가 뭐 배를 발주하고 막 이럴 때는 아니지 않느냐. 심지어 이제 대면 미팅도 안 되고 하니까 그 선박 지을 때 기존에 있던 막 엔지니어도 본국으로 막 돌아가기도 했었고요. 상당히 생산 차질도 많았는데 이제 내고를 하는 그런 미팅 장소가 아예 안 열리는 거죠. 그래서 2년 동안 발주가 되게 적게 됐는데, 제가 아까 큰 선박 사이클이 3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중 사이클은 한 10년, 소 사이클 한 3년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 이번에 그 황산화물 저감 규제 강화와 코로나가 겹쳐서 어떻게 보면 작은 사이클 하나가 그냥 쓱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3년이 아니라 6년 만에 온 네, 사이클이네요. 그래서 이제 한 6, 7년 동안 맘 놓고 발주를 하지 못한 배들이 조금 대기 수요도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해운사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제 실수요도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연구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조선 업황 랠리의 초엽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도 한 가지 반론을 또 하나 더 드려볼게요. 결국엔 이 시장이라는 거는 배가 많냐 화물이 많냐의 문제인데, 배가 정말 부족하느냐에 대한 의견도 있어요. 이 컨테이너 선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하역하고 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면서 일시적인 이 수급 차질이 생긴 거지 배가 부족한 건 아니다.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망했다 하더라도 그 많던 배가 다 어디로 사라진 거 아니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떠다니는 배는 한 10만 척 정도 되고요. 그 중에서 화물을 나르는 배는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배들이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양을 저희가 선봉량이라고 합니다. 그 선봉량 대비 지금 수주 잔고 앞으로 들어올 배의 양이 한 7%대 정도 있는데요. 국제 무역량은 4%를 전후로 해서 매년 증가합니다. 그래서 수요 증가율이 이제 3% 4%다라고 생각하면 공급 증가율도 3% 4% 정도가 돼야 저희가 이제 밸런스가 맞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7%에 해당하는 수주 잔고는 거의 2년 안에 다 들어올 정도의 양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그러면 이제 한 3.5%씩 들어오겠죠. 근데 배는 또 저희가 폐차를 시키듯이 폐선도 되니까 뭐 한 1, 2%씩 이제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사실 지금 현재의 상황, 상당히 저희가 공급 과잉 시기를 오래 견딘 현재 상황은 배가 그렇게 남아도는 상황은 좀 아닌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환경 규제가 되게 많이 강화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2010년, 11년 이때 유가가 아주 높을 때는 일부러 빨리 다니던 배를 느리게 다니게 하는 그런 저속 운항을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까지 배의 속도가 계속 느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작년만큼 그렇게 운임이 올라서 배를 많이 벌면 다시 배를 조금 빨리 다니게 해서 회전율을 높이고 싶은 게 그쵸. 선주의 너무 당연한 욕구인데 오히려 지금 그때 수준을 전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환경 규제가 강화가 될 때 저희가 아주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선주들은 배에다 무슨 장치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쓰던 품질이 좋지 않은 기름을 쓰고도 규제에 맞출 수 있게. 근데 그게 아니라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케이스라고 하면 일단 배에는 아무 장치를 하지 않고 좋은 기름을 써야 됩니다. 이제 오염물질이 덜 나오는. 근데 지금 이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적극적인 대응을 한 비율은 한 20-30% 정도이고요. 소극적인 대응을 하는 비율이 이제 7-80%인데 좋은 기름은 비쌉니다. 그래서 그러겠죠. 연료비가 많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런 규제가 뭐 3.5%에서 0.5%로 항산화물 저감 규제를 이제 맞추라라는 식의 이제 그런 국제 회사 기구의 하달이 있어도 각 국가의 항만에서는 더 까다로운 규제를 적용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근처의 해역에서 더 적게 배출했으면 좋겠어라는. 그래서 이게 20년으로 넘어올 때와 21년으로 넘어올 때 규제가 엄청 강화됐거든요. 막 0.1%로 낮추라는 데도 있고. 근데 이거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가장 쉽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속도를 줄이는 거. 아, 속도를 줄이면 조금 오염물질이 덜 나오나요? 기름을 덜 소진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많은 연료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오염물질이 나오는 건데 느리게 다니면 저희가 속도를 높이는 거에 이렇게 정비례해서 연료 소모량이 늘지 않고요. 거의 익스포넨셜로 늘거든요. 그래서 느리게 다니면 돼서 지금 전 세계 배들은 상당히 감속 운항이 이제 만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가 한 2-3% 들어와도 작년보다 한 2-3% 다 늦게 다니면 공급이 그냥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별로 배가 남아도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환경 규제가 거꾸로 갈 일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저속 운항이 만연화되면 실제로 신규로 필요한 배는 발주를 해서 커버를 해야 되는 거죠. 이로 보나 저로 보나 조선업황은 랠리에 들어간 게 맞다로 봐야겠네요. 네, 어떤 종목을 사는 게 좋을까요? 저희는 한국조선해양을 가장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1배에서 1.5배로 확 올리신 거죠. 예, 5배로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